자, 안녕하세요. 자, 한국지리 수능 특강 3강 문제 해설을 좀 할게요. 자, 앞부분은 수업 시간에 해설을 이미 해주긴 했는데 동영상 찍는 김에 그냥 했던 부분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익숙한 친구들은 뒷부분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다시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1번 문제. 다음 자료의 A, 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우리가 한국 지리도 마찬가지고 세계 지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도에서 위치 또는 지도가 아니더라도 위도, 경도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위치가 다르니까 그 지역의 어떤 독특한 특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먼저 A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가운데 사이에 있다. 이것만 보고도 지리산이라는 걸 알아봐야 돼요. 그냥 지라고만 적을게요. 자, 지리산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흑산으로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기반암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흑산이 되겠네요. 사진에서 이렇게 보듯이 당연히 산인데 정상 부분까지 지금 나무가 빽빽하게 자라고 있죠. 지리산. 우리 남한에서는 한라산을 제외하면 높이가 제일 높아서 1915m라는 것도 기억해두면 좋아요. 1900m가 넘어가는 산은 지리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B는 높은 산인데 동해안 쪽, 강원도 동해안 쪽에 있잖아요. 이 산의 이름은 설악산이에요. 설이라고만 적을게요. 자, 설악산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얘는 산인데 지표면 근처까지 바위가 드러나 있죠. 기반함이 드러나 있죠. 돌산이고요. 자, 이 돌산은 중생대 주로 중기에 중이라고만 적을게요. 이때 일어난 대보조산운동 때 한반도 중부지방을 사실 전체적으로 오는데 중부지방이 유난히 좀 많았으니까 관입한 화강암이 기반암을 이루고 있다. 그쵸? 그래서 설악산 위치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제주도죠. 자, 제주도에 있는 유명한 산 한라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한라산은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정상 부근에 백록담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형성 과정을 을 반영해서 화구호라고 불러요. 분화구에 있는 호수. 그런데 우리가 아직 화산 지형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적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 화산 활동은 지질시대에서 여러 번 일어났지만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재 지표면에 있는 화산 지형은 대체로 신생대에 일어나서 아직 침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다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신생대 화산암이에요. 화산암인데 좀 헷갈리니까 분출암이라고 그럴게요. 그 다음에 D는 위치를 봤더니 자, 남해안 해안가 지역인데 자, 여기에 있는 이 섬이 거제도예요. 거제도랑 마주보고 있는 이 D가 있는 지역 이름은 뭐 앞으로 자주 나올 거니까요.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곳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으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자, 여기는 경상 누층군이 분포하는 곳이고요. 자, 얘는 중생대 후기에 육성층 당시에 여기가 뭐 호수였었고요. 경상분지였고 그래서 육성층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 이런 경상노충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처음 쌓일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평으로 쌓여 있다. 그 까닭은 경상노충군이 만들어진 다음에 대보조산운동과 같은 격렬한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큰 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란하게 쌓여 있다. 자,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필기를 했지만 이거 여기다 그대로 놔두시면 안 돼요. 앞에 우리가 수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필기했던 개념 부분에다가 혹시 빠진 게 있나 없나 살펴봐서 거기에 추가를 해놓으면 되고요. 빠진 게 없다. 그럼 여기는 사실 그대로 놔둬도 되는 거고 나중에 복습할 때 그냥 빠르게만 보면 되는 거죠. 자, 보기 볼게요. 기억
C는 분화구 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 호이다. 자,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칼데라 호는 백두산 천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니은, D는 고생대에 형성된 퇴적암이다. 자, 얘는 고생대가 아니라 중생대였죠. 중생대에 형성된 퇴적암 육성층이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는 B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식생, 식물이 자라는 거, 풀과 나무를 말하는데요. 흑사는 기반함 위를 두텁게 흙이 덮고 있어서 식생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데 비해서 B, 돌산은 당연히 바위 위에서 식물이 당연히 빽빽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죠. 사진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는 중생대, C는 신생대,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옳은 설명이네요. 자,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다음 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반도는 중생대에 걸쳐 중생대에 여러 차례 지각 운동을 겪었다. 모두 3번을 겪었어요. 그래서 초기, 중기, 말기 또는 전기, 중기, 후기로 구분하면 되고요. 중생대 초에는 송림 변동 운동이 일어났고요. 중생대 중엽, 중기에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기역, 대보 조산 운동이 일어나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송림 변동 운동 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은 그 방향을 따져서 랴오뚱 방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대보 조산 운동 때 만들어진 지질 구조선은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라 그랬었죠. 자, 이거 맨날 물어보니까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 과정에서 마그마의 관입이 일어나 한반도의 화강암 분포에 영향을 주었다. 자, 대보 조산 운동 때 만들어진 화강암을 대보 화강암이라고 불러요. 디귿, 관입된 암석과 주변 암석과의 차별 침식은, 자, 그래서 관입된 암석은 화강암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 암석은 사실 여러 가지 암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생대 이전에 우리 한반도에 가장 많이 만들어졌던 암석은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중에서도 편마암을 말하는데, 그래서 화강암과 편마암이 이렇게 같이 있을 경우에는 침식을 받는 속도가 달라요. 여기서는 주로 이제 하천 침식인데 어쨌든 암석의 종류가 다르니까 침식을 받는 속도가 달라서 나중에 독특한 지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지형을 침식분지라고 불러요. 침식분지. 이제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자세히 적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뒤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럼 특징적인 지형을 만들기도 했다. 중생대 후기에는 불국사 변동으로, 그래서 경상분지, 오늘날 경상도 일대에 마그마가 관입하고 당연히 화강암도 만들어졌어요. 이때 만들어진 화강암을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한다. 자, 기역의 영향으로 남북 방향에 1차 산맥이 형성되었다. 자, 1차 산맥이 만들어진 건 신생대 제3기부터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 때죠. 운동 때문이죠. 그 다음 니은이 산 정상부를 이루는 경우 주로 흑산으로 나타난다가 아니라 돌산으로 나타나죠. 화강암이 풍화를 받으면 모래가 만들어지고 모래는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니까요. 그 다음 3번 디귿의 결과로 침식분지가 형성되었다. 자, 이건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리을은 동고서저 지형의 형성의 주요 원인이다. 자, 동고서저 지형의 형성 원인은 우리 선택지 1번하고 똑같이 경동성 요곡 운동 때문이죠. 그 다음 미음에는 갈탄이 광범위하게 매장되어 있다. 자, 갈탄이 아니라 경상분지 곳곳에는 공룡 화석, 그 다음에 갈탄이 매장되어 있는 곳은 신생대 퇴적암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수능 기본 문제 1번 볼게요. 자, 지도는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이 지도에 대한 설명은 앞에 개념 부분에 굉장히 자세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해설을 마치 처음 수업하는 것처럼 자세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사실 해설지를 보는 것보다도 앞에 있는 개념 부분을 다시 한번 빠르게 보면서
복습을 하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문제를 보는 이유는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이 주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또는 무엇을 모르는지 확인하고 그걸 복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 어쨌든 문제 해설에서는 뭐 최소한의 것만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A는 위치를 봤더니 북한의 좁은 지역. 자, 그래서 신생대 퇴적암이에요. 자, 그 다음에 B는 한반도에서 가장 면적이 넓네요. 자, 그래서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되겠네요. 자, C는 시원생대 변성암 세 덩어리 사이에 껴있으니까 고생대 퇴적암이 될 거고요. 자, 고생대 퇴적암은 얘가 해성층과 육성층이 구분이 되죠. 그 다음 D는 중생대 퇴적암인데 오늘날 경상도 일대 경상분지에 있는 육성층이죠. 자, 이 정도만 가지고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A의 기반암은 주로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은 변성암이 아니라 퇴적암이죠, 퇴적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건 B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는 호수에서 퇴적된 지층으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한다. 공룡 발자국 화석이 분포하는 건 D. 그 다음 C에는 조선 노충군과 평안 노충군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옳은 설명이네요. 조선 노충군이 얘가 해성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석회암이 주로 매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평안 노충군이 육성층이고요. 여기에는 무연탄이 주로 매장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D는 A보다 갈탄 매장량이 많다. 자, 갈탄 매장량은 A 신생대 퇴적암에 많이 있다 그랬어요. 자, A, D 중에서 형성 시기는 C가 가장 오래되었다. C가 아니라 C 원생대 B가 제일 오래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번 표는 우리나라의 지질시대별 지질 계통과 주요 지각 변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질시대와 지질계통 그리고 주요 지각 변동을 이렇게 표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지질계통은 뭐 대동노충군, 뭐 제3계, 제4계, 조선노충군 이란 걸로 봐서 이제 주로 퇴적암 계열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암석의 종류. 자, 그래서 가는 시원생대니까 변성암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고생대 어쨌든 암석인데 조선노충군이 전기 또는 초기, 그 다음에 고생대 말기부터 중생대 초기까지는 보통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 이렇게 걸쳐서 만들어졌지만 고생대 말기라고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이때는 평안노충군이죠. 평안노충군. 조선노충군은 해성층 석회암, 평안노충군은 육성층 무연탄. 자, 이 정도쯤 복습을 했으면 공부를 했으면 이제 사실은 막 튀어나와야 돼요. 아직도 버벅버벅 하고 있으면 공부하는 방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복습을 아예 안 했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면서도 뭔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그냥 한다거나 아무튼 시험 보기 전에 제대로 좀 마무리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는 중생대 초기, 중기, 후기. 그래서 여기는 경상노충군. 자, 그 다음에 주요 지각 변동은 변성작용, 조류운동은 너무 옛날이라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중생대 초기, 중기, 후기인데 자, 초기에는 송림 변동운동, 한반도 북부지역 랴오뚱 방향 지질구조선. 그 다음 B는 대보 조산운동, 한반도 전체에 걸쳐서 근데 주로 한반도 중부지방에 중국 방향 지질구조선, 대보 화강암 관입. 이게 키워드죠. 그 다음에 불국사 변동을 지나서 신생대 제3기부터는 경동성 요곡 운동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이더라.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정답을 찾아볼게요. 1번 가는 나보다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암석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 40%가 조금 넘는다 그랬었죠. 두 번째로 많은 건 중생대 때 만들어진 화강암 이 두 가지가 한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다음 나는 다보다 무연탄 매장량이 많다. 옳은 설명이죠. 자,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별로 없지만 무연탄, 그래도 석탄은 좀 나와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잖아요. B의 영향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화강암이 관입하였다. 대보 화강암 맞는 설명이죠. 자, C로 인해 함경산맥, 태백산맥이 형성되었다. 맞는 설명이죠.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융기 운동으로 비대칭 융기 운동으로 1차 산맥이 만들어졌다. 해발 고도가 높고 영속성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사도 급한 1차 산맥이 만들어졌다. 옳은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A는 송림 변동 운동 때는 중국 방향이 아니라 랴오뚱 방향, 그 다음에 대보조산 운동 때는 랴오뚱 방향이 아니라 중국 방향의 지질 구선이 형성이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3번 가, 나가 속하는 암석을 그래프의 A, E에서 고른 것은? 자, 설명이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우리는 키워드만 좀 이렇게 보고 구분하시면 되죠. 탄산, 칼슘, 조개 껍데기, 계란 껍질의 주성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시멘트 공업의 주 원료다. 석회암이죠. 조선 누춘군 고생대 전기에 형성된 해성층이고요. 그 다음에 용식이란 말이 이제 여기서는 처음 나왔는데 용은 용액할 때 용이에요. 녹는다는 뜻이고요. 식은 침식할 때 식이에요. 뭔가 좀 먹는다는 뜻이에요. 용식은 돌멩인데 바위인데 물에 녹아서 점점 사라진다. 마치 설탕이 물에 녹는 것처럼 이제 그런 풍화 작용을 용식이라고 부르는데요. 화학적 풍화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암석 중에서는 석회암만 용식 작용이 일어나요. 얘도 뭐 나중에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니까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작용이 잘 일어나므로 돌린의 석회동굴 등의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다. 자, 그래서 가는 석회암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석회암은 고생대 퇴적암이고요. 얘는 해성층이죠. 해성층. 그 다음에 지표 가까이에서 용암이 빠르게 굳어진 암석으로 얘는 분출암 또는 화산암이 되겠네요. 검은색이나 회색을 띈다. 현무암이죠. 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이 암석의 표면에는 크고 작은 구멍이 많은데 이 구멍은 화산이 분출할 때 가스가 빠져나간 자리에 형성된 것이다. 얘는 현무암이고요. 자, 얘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산암 또는 분출암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요. 자, 가는 퇴적암인데 고생대 퇴적암이니까 B가 될 거고요. B가 될 거고요. 나는 화성암인데 신생대에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C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 그림은 두 시기의 지형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나 시기는 각각 최종 빙기, 후빙기 중 하나임. 자, 식생은 피어나지 않음. 자, 원래 식생은 기온이 높고 그 다음에 강수량이 많을수록 식생이 잘 자라는데 이거 나무를 이렇게 여기 그 모식도에다가 피어나게 되면 너무 쉽게 구분하니까 일부러 뺀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건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죠. 자, 가는 여기 봤더니 해수면이 상승하고 나는 해수면이 하강했대요. 해수면이 상승한다, 기온이 올라간다, 가는 후빙기가 되겠죠. 후빙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오늘날이 후빙기에 해당하죠. 그 다음 당연히 나는 최종 빙기가 되겠네요. 최종 빙기. 따로 최종 빙기하고 후빙기하고 어떤 지형 형성작용이 일어나는지 또는 그때의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앞에 개념 부분에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짧게만 정리하자면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게 후빙기니까 현재니까 이걸 먼저 기준으로 정리한 다음에 최종 빙기는 반대라고 이해하면 쉽다 그랬었죠. 자, 그래서 가를 봤더니 하천 상류부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아래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아래 방향으로 계속 침식이 일어나서 하상 고도 강 바닥이 점점 낮아진다. 깎아 내려간다. 그에 비해서 하천의 하류 지역은 유속이 느려서 물이 천천히 흐르다 보니까 자꾸 상류에서 운반해온 흙이나 모래가 쌓여서 강 바닥이건 강 주변이건 하천 주변이건 자꾸 퇴적작용이 일어나서 높아진다. 그래서 하천 상류는 침식이고요. 하천의 하류는 퇴적작용이 일어나고 최종 빙기는 우리 모식도를 보면 그 반대죠. 하천 상류는 퇴적이고요. 하천의 하류는 침식작용이 일어난다. 자세히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1번 가 시기의 황해는 육지로 드러나 있다. 오늘날 황해는 육지가 아니라 바다죠. 그래서 바다죠, 바다. 황해하고 남해는 평균 수심이 되게 얕아서 최종 빙기 때는 육지였지만 오늘날에는 당연히 바다다. 그 다음에 나 시기에 하천 상류부에서는 퇴적 작용보다 침식 작용이 우세하다. 그냥 그림을 봤더니 점점 뭔가 쌓여가지고 강 바닥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퇴적 작용이 활발한 거죠. 자, 이걸 이제 조금 용어를 줄여서 나타내게 되면 하상 고도가 강 바닥의 해발 고도가 물이 흐르는 지점의 해발 고도가 상승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다음 가 시기는 나 시기보다 물리적 풍화 작용이 활발하다. 자, 물리적 풍화는 주로 이제 물이 얼고 녹는 과정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오늘날보다 좀 더 기온이 낮았던 시기는 지금보다 현재보다 물이 얼고 녹고 하는 낮에는 녹고 밤에는 얼고 이게 되풀이되는 기간이 더 길었어요. 자, 그래서 후빙기보다는 최종 빙기에 물리적 풍화 작용이 더 활발했다. 그 다음에 나 시기는 가 시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X. 식생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수록 대체로 잘 자라니까. 그 다음 나 시기는 가 시기보다 한강 발원지와 한강이 시작되는 지점과 하구는 하천의 입구의 줄임말이에요. 하천의 입구. 그래서 바다에서 보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 자, 그래서 한강이 시작하는 부분과 한강이 끝나는 지점 간의 거리가 최종 빙기 때는 더 멀다. 옳은 설명이죠.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육지의 면적이 늘어나면서 하천의 길이 유로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설명인 거죠. 정답은 5번. 자, 5번. 지도의 가라 산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여기에 백두산이 있고요. 자, 가는 함경산맥인데 우리 함경산맥 또는 태백산맥, 낭림산맥, 소백산맥, 1차 산맥은 이름하고 위치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아무튼 우리 함경산맥은 1차 산맥이고요. 경동성 요곡운동 때 직접 융기에서 만들어진 1차 산맥이죠. 그 다음 나는 여러분 알다시피 태백산맥이고요. 태백산맥도 1차 산맥이죠. 그 다음에 다는 차령산맥인데 자, 얘는 이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단 1차 산맥이 아니라 2차 산맥에 해당한다. 1차 산맥이 만들어진 다음에 지질구조선이 지나가는 곳과 지질구조선이 지나가지 않는 곳 사이 부분은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좀 덜 깎이기 때문에 산줄기 모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산맥을 2차 산맥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는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고 연속성, 그러니까 산맥이 중간에 끊어져 있기도 하고 높이가 좀 낮은 부분도 있고 너무 많이 깎이다 보면 연속성이 1차 산맥에 비해서 떨어진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다음 라는 소백산맥이고요. 자, 얘 1차 산맥이고요. 그렇게 구분을 해놓으시면 돼요. 자, 밑에 선택지 볼게요. 가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가장 높은 산이 위치한다. X. 자, 백두산의 위치 아까 방금 표시했죠. 그 다음에 나는 지질 구조선을 따라 차별적인 풍화와 침식을 받아 형성된 2차 산맥에 해당한다. 나, 태백산맥,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 산맥이죠. 2차 산맥에 해당하는 건 다를 비롯한 여기 가로 방향으로 뻗어 있는 이 산맥들이 여기 노령 산맥을 포함해 가지고 이 산맥들이 우리가 2차 산맥이에요. 라는 다보다 해발 고도가 높고 연속성이 뚜렷하다. 소백산맥은 1차 산맥, 융기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산맥. 3번이 옳은 설명이네요. 가, 다는 모두 랴오뚱 방향의 산맥에 해당한다. 랴오뚱 방향의 산맥은 가만 해당하고요. 한반도 북부 지역인데 약간 동서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다는 한반도 중부 이남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랴오뚱 방향이 아니라 중국 방향이다. 다는 중국 방향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라는 모두 백두대간의 일부이다. 자,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가장 높고 험한 연속성이 뚜렷한 산줄기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 지도에 백두대간을 표시를 해보면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마철령 산맥을 지나서 함경산맥을 지나서 낙림산맥을 지나서 태백산맥을 지나서 소백산맥을 지나서 여기 끝에 있는 우리가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이게 백두대간이죠. 정답은 3번. 자, 6번 문제는 앞에서 나왔던 문제랑 거의 같죠? 빨리 할게요. 자, 간은 북한산인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중생대 대보조산운동 때 관입한 화강암이에요. 돌산이고요. 식생은 당연히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바위가 드러나 있으니까 식생 밀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정상 부분에 그 다음 나는 위치를 봤더니 지리산 흑산이고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 자, 대표적인 변성암은 편마암이니까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간은 산 정상부에 화구가 있다. 화구는 분화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구가 있는 건 뭐 제주도나 또는 우리가 뭐 백두산이나 뭐 그런 데서만 나오는 말인 거죠. 화산 지형에서만. 자, 그래서 간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간은 나보다 주된 기반암의 형성 시기가 늦다. 간은 중생대, 나는 시원생대, 중생대가 더 나중이죠. 그 다음에 나는 가보다 정상부의 실생 밀도가 높다. 흑산, 돌산 많이 비교를 했었고요. 가, 나는 모두 1차 산맥에 위치한다. 나만 1차 산맥에 위치하고요. 소백산맥에. 그 다음에 가는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돌산이죠. 니은, 디귿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 7번 지도에 표시된 가나 구간의 단면도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가는 한반도 중부지방 태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바로 왼쪽에 산맥지도 있죠. 그 다음에 나는 한반도의 남부지방인데 이제 여기는 소백산맥이 이렇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니까 단면도를 그리게 되면 가는 동쪽이 제일 높고요. 나는 가운데 부분이 제일 높겠네요. 단 여기는 우리 한반도 중남부 지역이니까 해발고도가 2000m가 넘어가는 산은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기억을 봤더니 해발고도가 2000m가 넘어가는 산들이 있죠. 자, 얘는 한반도의 북부 지역이에요. 북부 지역. 그 다음에 니은은 대체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형이 형성이 돼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한반도의 중부 지방이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가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디귿은 자, 여기 가운데 부분이 제일 높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동쪽에 조금 높은 산들이 있는 거죠. 가운데 부분이 제일 높다. 여기는 한반도의 남부 지역이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나의 단면도가 되겠네요. 자, 가는 니은, 나는 디귿. 정답은 4번. 다음 8번.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옳은 것은? 지도에 표시된 가 지역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형도가 나오면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지만 사실은 하나만 봐도 돼요. 자, 우리가 지형도라고 하는 건 땅의 형태를 나타낸 거고요. 자, 구체적으로는 높고 낮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높고 낮음을 대체로 파악한 다음에 그럼 얘가 전체적인 우리가 머릿속으로 전체적인 땅의 모양을 떠올려 보면 어떤 지형인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하는 지형은 특징이 되게 뚜렷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지형도가 나오면 등고선의 모양을 일단 잘 살펴봐야 되는데 등고선 중에서도 해발 고도를 잘 살펴보자. 해발 고도를. 자, 그러면 어지간한 지형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지형도를 봤더니 해발 고도가 600m, 800m, 1000m. 그 다음에 여기도 뭐 800m, 1000m, 대략 이 가 일대가 해발고도가 높은데 얼마만큼 높냐?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관악산의 거의 2배 정도. 관악산은 높이가 600m가 조금 넘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굉장히 높은 지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의 모양을 봤더니 등고선의 간격이 상대적으로 촘촘한 곳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등고선의 간격이 촘촘한 곳은 경사가 급하다. 하지만 해발고도가 제일 높은 곳에 해당하는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등고선의 간격이 넓죠. 등고선의 간격이 넓다는 얘기는 대체로 경사가 완만하다 또는 평평하다. 자, 그래서 얘는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는 고위,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평탄한 면이다. 고위 평탄면이 되겠네요. 우리가 평탄이라는 말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다. 그래서 경사가 완만하다는 뜻은 농사를 짓거나 또는 풍력 발전을 할 정도로 뾰족뾰족한 봉우리가 아니라 대체로 완만한 지형이 나타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오해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런 고위평탄면은 신생대 초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평탄했다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그 후에 경동성 요구운동이 일어나면서 동고서저 지형이 만들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넓은 부분이 융기했다가 아직 침식을 덜 받아서 그 평평했던 흔적, 평평했던 부분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위평탄면은 대관령 일대, 그 다음에 남부지방으로 내려오면 진안고원이 고위평탄면의 대표적인 지역이에요. 자, 밑에 선택지 볼게요. 공룡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얘는 경상분지 일대, 경상도 일대, 남해안 일대, 주된 기반함의 신생대의 화산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지각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기반함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평탄하고 충적층이 두꺼워 논농사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자, 평탄한 건 맞지만 충적층은 퇴적하고 충적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우리 충적은 물에 의해서 쌓이는 걸 충적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사막에서는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모래가 막 날려서 모래가 쌓여있기도 하잖아요. 모래 언덕이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충적 지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퇴적 지형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합 관계로 표시하게 되면 나왔으니까 자, 퇴적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요. 충적은 물에 의해서 쌓인 것만 충적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위평탄면은 해발고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천의 상류 중에서도 정말 완전 상류인 거죠. 계곡이 막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는 충적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고요. 지형도에서 보더라도 하천 표시는 일부 있긴 하잖아요. 이게 지금 하천 표시인데 여기도 일부 이렇게 하천 표시인데 이제 하천이 막 시작되는 지점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충적 지형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논농사가 아니라 고위평탄면, 지금은 여름철에 고랭지 농업, 채소,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지죠. 그 다음 비슷한 위도의 해안 지역보다 여름 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그 다음 경동성 요구운동으로 융기한 이후에도 평탄한 기복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옳은 설명이죠. 그래서 당연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평탄한 부분은 점점 침식을 받아서 뾰족뾰족한 봉우리로 변하게 돼요. 아직은 평탄한 면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수능 실전 문제.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올바르게 복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공부하는 친구들은 수능 기본 문제를 본 다음에 수능 실전 문제를 곧바로 이렇게 풀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수능 기본 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3단원 내용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기 3단원에서 약한 부분이 뭔지 당연히 발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약한 부분을 보강한 다음에 복습한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라야 수능 실전 문제를 다시 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수능 기본 문제 풀고 나서 간단하게 해설지 보고 채점하고 수능 실전 문제를 곧바로 이렇게 풀기 시작한다. 공부 잘못하는 거예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기본 문제를 일단 먼저 봤다면 채점을 한번 해보고요. 부족한 부분을 개념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빠르게 복습한 다음에 수능 실전 문제를 보는 게 좋아요. 물론 자기가 수업 잘 듣고 복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다. 그럼 수능 실전 문제까지 한꺼번에 봐도 좋은데 어쨌든 의미 있게 복습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계속 구분을 하고 자각을 하고 모르는 부분을 채워가는 게 의미 있는 복습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학생이 결국 지치지 않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결국 좋은 성과를 보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우리 수능 실전 문제 해설할게요. 가는 충북 단양군에 있는 단양은 뒤에서 강조할 건데 나왔으니까 체크 좀 해둘게요. 자, 시멘트 공장은 인근에 매장되어 있는 석회석 또는 석회암을 원료로 한다. 원료로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다. 자, 석회암은 고생대 퇴적암이죠.
고생도 퇴저감이고 조선 노충군 해성층이고. 자, 그래서 얘는 B에 해당하겠네요. 여기다 적을게요. 가는 B.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상조감 군립공원에는 해안에 어딘가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을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공룡 발자국 화석은 육성층 경상노충군 거기에 남아있죠. 자, 여기는 중생대 퇴저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나고요. 제주 서귀포시 중문 해안에는 자, 제주도 서귀포시 그 다음에 여기 주상절리인데 자, 이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이죠. 현무암. 자, 그래서 나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이 되겠죠. 자, 여기는 그래서 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A, 그 다음에 다는 D니까 정답은 2번. 그 다음 지도는 가라 지질시대별 지층과 암석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라는 각각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하나임. 자, 가는 두 가지의 어떤 암석 분포로 지금 구분을 해놓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경상도 일대에 주로 있는 걸로 봐서 경상도 일대니까 경상분지고요. 중생대 퇴저감 경상분지예요. 자, 그래서 가는 중생대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중생대랑 관련된 암석은 중생대 중기에 일어난 대보조산운동, 대보화강암, 그 다음 중생대 후기에 일어난 불국사 변동, 불국사 화강암. 자, 그래서 A는 화강암이 되겠네요. 화강암. 그 다음 나는 면적이 굉장히 좁죠. 그리고 퇴저감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보아서 얘는 신생대를 나타낸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신생대의 퇴저감 말고 신생대에 여기 봤더니 백두산 일대, 그 다음에 여기 제주도, 그 다음에 울릉도, 그 다음에 여기 철원이라 그랬었죠. 자, 그리고 여기는 화성암이 되겠네요. 화성암, 신생대에 일어난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암석들. 그 다음에 다는 가나 라랑 비교했을 때 면적이 엄청 넓어요. 가장 넓죠. 자, 그래서 다는 시원생대고요. 그래서 D는 변성암이 되겠네요. 변성암. 그 다음 라는 조선노충군. 그 다음 위치를 봤더니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그 여기는 고생대고요. 조선노충군. 그 다음에 E는 평안 노충군이 될 거고, 조선노충군은 해성층, 평안노충군은 육성층, 석회암, 그쵸? 여기는 무연탄.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자, 여기다 그대로 적어놓기만 하면 안 되죠? 내가 알고 있으면 그냥 빠르게 넘어가면 되고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앞에 분명히 개념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자, 1번. B는 지리산 덕유산의 주된 기반함을 이룬다. 지리산 덕유산은 흑산, 시원생대 편마암, 변성암이니까 얘는 D가 되겠네요. 그 다음 무연탄이 주로 매장되어 있는 건 평안노충군이니까 고생대 육성층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2에는 해양생물 화석이 널리 분포한다. 해양생물은 당연히 해성층에 분포하겠죠. 자, 그래서 얘는 기호는 아니고요. 조선노충군이 여기에 해당하겠네요. 그 다음 A와 C는 A는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 C는 신생대에 만들어진 화성암, 화산암, 분출암이 되겠죠. 이것들은 화성암에 해당한다. 옳은 설명이네요. 정답이 4번. 오래된 지질시대부터 배열하면 시원생대 다, 그 다음에 고생대 라, 중생대 가, 그 다음에 신생대 나, 이런 순서가 맞겠네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가서요. 3번 문제. 다음 글은 택리지의 내용 중 일부이다. 가다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가는 여진과 조선의 경계에 있어서 온 나라의 눈썹처럼 되어 있다. 산 위에는 큰 연못, 못이 있는데 둘레가 80리이다. 그 못물이 서쪽으로 흘러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흘러 두만강이 되었다. 가는 백두산을 말하고 있죠. 백두산. 자, 백두산의 위치는 여기고요. 여기고 그 다음에 높이는 2744m. 자, 백두산이니까 외워둘만 하겠죠. 그 다음 나는
백두산의 산맥이 크게 끝나는 곳으로 백두대간의 끝인 거죠. 산의 다른 명칭은 두류산이다. 흙이 두껍고 기름져서 온 산이 모두 사람 살기에 알맞다. 흑산. 백두대간이 끝나는 곳 지리산을 말하는 게 되겠네요. 지리산. 자, 지리산은 해발 고도가 1915m. 그 다음 다는 봉우리, 맷뿌리, 구렁, 샘, 못, 폭포가 모두 돌로 맺혀서 된 것이다. 돌산. 자, 돌산은 여러 개가 있지만 대표적인 돌산은 금강산, 설악산, 북한산, 관악산 정도를 물어본다 그랬었죠. 관악산을 물어본다기보다는 그래서 금강산, 설악산, 사실 북한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산의 다른 이름은 계골인바. 계골은 모두 뼈. 자, 우리가 산을 갖다가 뭐 사람에 비유한다면 좀 징그럽긴 하지만요. 돌은 뼈에 해당하는 거고 흙은 약간 말랑말랑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살에 해당해요. 모두 뼈라는 뜻은 돌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한치의 흙도 없는 까닭이다. 자, 얘는 금강산이 되겠네요. 지도에서는. 자, 우리 지도에서는 우리 휴전선이 이렇게 있으면 휴전선 북쪽이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다고요. 얘가 나가 되겠네요. 자, 정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나는 다보다 정상부의 식생 밀도가 높다. 나는 지리산, 다는 금강산, 흑산, 돌산 많이 설명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다는 가보다 최고 지점의 해발 고도가 높다. 자, 해발 고도가 제일 높은 곳은 백두산 2744m. 다는 모두 백두대간에 속한다. 옳은 설명이죠. 주된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오래된 산부터 배열하면 나는 시원생대 변성암, 그 다음에 다는 중생대 화강암, 가는 신생대 화성암, 나다 가가 되고요. 얘는 틀린 설명이네요. 정답은 2번. 4번. 지도는 최종 빙기와 후빙기의 해안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밑에 지도를 보니까 가시기의 해안선과 나시기의 해안선을 보니까 나시기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안선이죠. 후빙기고요. 그 다음 가시기가 최종 빙기가 되겠네요. 자, 이 지도는 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고 뭔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어려운 지도는 아니죠. 그 다음 A, B는 자, A는 낙동강의 상류 지점이고요. 자, B는 낙동강의 하류 지점이 되겠네요. 자, 답 찾아볼게요. 가시기의 최종 빙기에 B에서는 하천 하류에서는 하천 퇴적 지형인 삼각주가 넓게 형성되었다가 아니라 최종 빙기 때 하천 하류는 침식 작용이 일어나서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B 일대에는. 자, 여기서 하천의 뭐 상류냐 하류냐 그런 건 최종 빙기 때의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천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후빙기 오늘날의 하천 하류와 상류를 기준으로. 그래서 A와 B에서는 각각 A는 상류고 B는 하류인데 각각 최종 빙기와 후빙기 때 침식작용이 일어났느냐 퇴적작용이 일어났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용어만 좀 덜 헷갈리지 않으면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나시기에 후빙기에 A에서는 하천 상류에서는 하천의 퇴적작용보다 침식작용이 우세하다. 옳은 설명. 오늘날 하천 상류는 침식작용이 일어난다. 옳은 설명이죠. 가시기는 나시기보다 평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거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시기는 가시기보다 A의 해발 고도가 높다. X. 자, 간단하게 그림 한번 그릴게요. 자, 우리가 바다에 있는 섬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해수면의 높이가 변해요. 이렇게 변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섬이 있어요. 섬이 있다고 했을 때, 자,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 시기를 후빙기, 그 다음에 해수면이 내려가는 이때를 최종 빙기라 그런다면, 해발 고도는 바다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해수면에서 출발해가지고, 잰 높이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후빙기 때를 1번이라 그러고, 최종 빙기를 2번이라 그런다면, 1번 때 해발 고도는 요만큼이에요. 그런데 2번 때 해발 고도는 당연히 바다가 낮아졌으니까 이게 해발 고도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육지의 해발 고도는 후빙기 때보다 최종 빙기 때 더 높다. 약 100에서 120m 정도. 그래서 4번은 틀린 설명이네요.
그 다음 나 시기는 후딩기는 가 시기보다 물리적 풍화작용이 활발하다. X. 화학적 풍화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하다. 이것도 앞에서 여러 번 했던 이야기네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5번, 6번 두 문제 남았네요. 자, 5번. 다음 글의 기억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생대에 발생한 3번의 지각 변동과 신생대 제3기에 발생한 유곡 단층 운동 등은 오늘날의 한반도 지형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중생대 초기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송림 변동 운동이죠. 그냥 송림이라고만 적을게요. 랴오뚱 방향 지질 구조선이 형성되었고요.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 조산 운동이 일어나서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다. 중생대 말기에는 경상 분지에서 불국사 변동이 발생하였다. 불국사 변동이 발생하였다. 특히 대보 조산 운동과 불국사 변동의 영향으로 지하에 마그마가 관입하여 리을은 화강암이 될 텐데 우리 한반도에 있는 대부분의 화강암은 대보 화강암이라 그랬었어요. 신생대 제3기에는 동해 지각이 확장되면서 한반도에 강한 횡압력, 양옆에서 미는 압력이 작용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요곡 단층 운동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 그랬어요. 경동성 요곡 운동, 다른 말로 비대칭 융기 운동. 그 다음 신생대 제3기의 말에서 제4기에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였다. 자, 1번. 기역은 중국 방향, 리은은 랴오뚱 방향의 지질 구조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죠. 자, 디귿에는 송림 변동이 들어갈 수 있다. 불국사 변동 굳이 안 적을게요. 그 다음에 리을은 화강암은 돌산의 주된 기반암이고요. 덕유산, 지리산과 같은 흑산의 주된 기반암은 시원생 내에 만들어진 변성암. 그 다음에 미음의 영향으로 경동성 요곡운동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의 동구서저의 경동지형이 형성되었다. 옳은 설명이네요. 그 다음 비읍으로 인해 분출된 용암이 계곡을 메워서, 물론 메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평탄면은 고위 평탄면이 아니고 그냥 평탄한 용암으로 만들어진 땅이 되는데 이런 걸 용암대지라고 불러요. 자, 뒤에 화산 지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오답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6번. 다음 자료의 가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풍력 발전소가 이렇게 있네요. 발전기가. 여기도 이렇게 보이고요. 자, 태백에서 35번 국도를 타고 강릉으로 가려면 첫 번째 넘어야 하는 고개가 삼수령이다. 이 고개를 넘자마자 왼편으로 난 시멘트 포장길을 따라 한참을 오르면 널찍한 완경사지가 나타난다. 대략 해발 고도가 1100m 고지에 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펼쳐진 이곳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랭지 배추밭이다. 지형학자들은 이처럼 높은 곳에 위치한 평탄지를 고위평탄면이라고 하고요. 고위평탄면이라고 하고 대관령 부근의 삼양목장 일대 역시 고위평탄면의 또 다른 예이다. 뭐 사진에서 보다시피 해발 고도가 1000m가 넘어가는데요. 1000m가 넘어가는데 농사를 지을 만큼 완만한 경사가 나타난다. 평탄면이라 그래서 완전히 평탄한 건 아니라 그랬었어요. 기역 신생대의 집안 융기의 영향을 받았다. 원래 낮고 평평한 곳이었는데 신생대에 일어난 경동성 요곡 운동 때, 비대칭 융기 운동 때 비교적 넓은 부분이 융기한 다음에 그대로 융기한 다음에 아직 침식을 덜 받아서 평탄했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라 그랬죠. 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높게 나타난다. 해발 고도가 높은 곳은 바람을 막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풍력 발전을 하기에 유리하고요. 이렇게 경사가 급한 곳이라면 이런 데다가 풍력 발전도 짓기 어렵잖아요.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고위 평탄면이 나타나면 여기에다가는 얼마든지 이 그림처럼 이 사진처럼 풍력 발전기를 지을 수가 있죠. 그 다음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토양 유실 위험이 높다. 자, 얘 옳은 설명이에요.
자,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한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설명 좀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랭지 농업은 어느 계절에 이루어지죠? 여름철에. 왜? 해발고도가 낮은 저지대는 너무 더워서 채소를 재배할 수가 없는 데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높은 고위평탄면 지역은 서늘하니까 채소를 재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름이 지나고 봄이나 가을 또는 겨울이에요. 그때는 고위평탄면 지역에서 농사를 지을까 안 지을까? 당연히 안 지어요. 왜냐면 다른 계절에는 오히려 너무 추우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여기 사진을 봤더니 주변은 지금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나무가 없죠. 이 나무는 자연적으로 안 자란 걸까? 아니면 사람이 베어낸 걸까요? 당연히 고랭지 농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베어낸 거예요. 자, 교통이 편리해지면서 여기에서 배추를 재배한 다음에 이걸 서울이나 경기도로 옮겨갈 수 있게 되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이제 배추 농사를 짓는 거거든요. 채소 농사를 짓는 건데 문제는 여름에는 이렇게 배추가 그나마 자라니까 비가 내리더라도 흙이 씻겨 내려가는 게 좀 적어요. 하지만 가을하고 봄에 비가 내린다. 저기 집중호우 비가 많이 내린다. 그러면 여기에는 다른 계절에는 식물이 없으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면 흙이 쉽게 씻겨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따라 디귿은 옳은 설명이고요. 기반함의 차별적인 풍화나 침식을 받아 형성된 분지이다. 자, 침식 분지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옳은 설명이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3단원 문제 해설이네요. 뒤에 더 없죠? 없네요.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자, 수고했고요. 자, 우리 4단원 하천 지원까지가 중간고사 시험범인데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수업 시간에 볼게요. 네, 수고했습니다.